영희야, 제 뒤에서 남편의 숨소리가 들렸어요. 거친 숨소리였습니다. 남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25년을 함께 산 사람의 목소리라고는 믿을 수 없을 만큼 낯설었습니다. 미안해. 그 순간 등 뒤로 손이 느껴졌어요. 따뜻했던 그 손이 지금은 차갑게만 느껴졌습니다. 너도 이제 같이 끝내자. 눈앞의 절벽이 아득했어요. 70m 아래로 보이는 바위들이 마치 날카로운 이빨처럼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25년 동안 내 옆에서 나를 지켜주던 그 사람이 나를 밀려고 하고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조금 깁니다. 하지만 끝까지 들어주신다면 분명 후회하지 않으실 거예요.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올해 63입니다. 경기도 화성에서 남편과 둘이 살고 있어요. 이름은 영희입니다. 흔한 이름이죠. 남편 성배와는 40년 가까이 함께 했어요. 결혼한 지는 38년째입니다. 아들이 둘 있었습니다. 있었다는 표현을 쓴 이유는요. 첫째, 아들 준호를 25년 전에 잃었기 때문입니다. 15살이었어요. 중학교 3학년이었죠. 사고였습니다. 아니,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25년 동안. 둘째, 민수는 지금 42살입니다. 결혼해서 아내 지연이와 함께 살고 있어요. 아이는 없습니다. 민수는 형 준호보다 3살 어렸어요. 사고가 났을 때는 12살이었죠. 그날 이후로 우리 가족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니, 무너졌다는 표현이 맞을 것 같아요. 지난주 일요일이었어요. 남편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영희야, 우리 여행 가자. 설거지를 하고 있던 제 손이 멈췄어요. 여행이라니. 결혼하고 38년 동안 남편과 단둘이 여행을 간 적이 거의 없었거든요. 준호가 죽고 나서는 더더욱 그랬고요. 갑자기 무슨 여행? 제가 물었습니다. 그냥 우리 이제 나이도 있고 둘이 어디 좀 다녀보자. 민수도 장가 갔고. 남편의 목소리가 이상하게 떨렸어요. 뭔가 불안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어디? 설악산. 거기 절벽 전망대 있잖아. 예전에 가보고 싶다고 했었잖아. 제가 그런 말을 한 게 언제였는지 기억도 안 났어요. 한 20년도 더 된 이야기일 겁니다. 민수도 같이 가자. 지연이도 데리고. 남편이 덧붙였습니다. 그때는 몰랐어요. 그게 마지막 가족 여행이 될 거라는 걸. 아니, 여행이 아니라 무덤이 될 뻔했다는 걸. 그 주 금요일 우리는 출발했습니다. 남편이 운전을 했고요. 뒷좌석에는 민수와 지연이가 앉았어요.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우리 가족은 원래 말이 별로 없었거든요. 준호가 죽고 나서부터 더 그랬고요. 라디오에서 경쾌한 음악이 흘러나왔어요. 하지만 차 안 분위기는 무겁기만 했습니다. 엄마,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민수가 먼저 말을 꺼냈어요. 응, 그냥 그렇지. 대어는? 저도 그냥요. 회사 일이 좀 바쁘긴 한데, 민수는 IT 회사에 다닙니다. 뭔가 컴퓨터 관련 일을 한다고 했는데 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지연이는 학교 괜찮아? 제가 며느리에게 물었습니다. 네, 어머님. 요즘 애들이 좀 힘들긴 한데 그래도 재미있어요. 지연이는 초등학교 선생님입니다. 착한 아이예요. 우리 민수한테는 과분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고속도로를 2시간쯤 달렸을까요?
휴게소에 들렀습니다. 화장실 좀 다녀올게. 남편이 차에서 내렸어요. 민수와 지연이도 따라 내렸습니다. 저는 차에 남아 있었어요. 창밖을 보면서 문득 준호 생각이 났습니다. 준호도 차 타는 걸 좋아했었죠. 창밖 풍경 보는 걸 참 좋아했었어요. 엄마, 저기 봐. 산이다. 그렇게 소리치곤 했었는데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25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아파요. 첫째 아들을 잃은 아픔은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더라고요. 어머님, 커피 사왔어요. 지연이가 돌아와서 커피를 건넸습니다. 고마워. 따뜻한 종이컵을 쥐었어요. 손바닥에 온기가 전해졌습니다. 남편과 민수도 돌아왔어요. 다시 차에 올라탔습니다. 출발할까? 남편이 시동을 걸었어요. 설악산까지는 1시간 정도 더 걸렸습니다. 호텔에 도착한 건 오후 3시쯤이었어요. 와, 여기 전망 좋네요. 지연이가 감탄했습니다. 호텔 로비에서 보이는 산 풍경이 정말 아름다웠어요. 단풍이 막 들기 시작한 시기였거든요. 체크인을 하고 방으로 올라갔습니다. 우리는 203호, 민수 부부는 옆방인 204호를 잡았어요. 짐 풀고 좀 쉬다가 저녁 먹자. 남편이 말했습니다. 방에 들어가서 가방을 내려놓았어요. 창문을 열었더니 시원한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침대에 앉았어요. 갑자기 피곤함이 몰려왔습니다. 잠깐 누워 있을게. 남편에게 말하고 눈을 감았어요. 얼마나 잤을까요? 남편이 어깨를 흔들었습니다. 영희야, 일어나. 저녁 먹으러 가야지. 눈을 떴어요. 창밖이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몇 시야? 6시 반. 2시간이나 잔 거였어요. 세수를 하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민수한테 문자가 와 있었어요. 엄마, 1층 레스토랑에서 기다릴게요. 로비로 내려갔어요. 민수와 지연이가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지연이가 손을 흔들었어요. 레스토랑은 호텔 1층에 있었습니다. 뷔페 식당이었어요. 남편이 음식을 담아왔어요. 샐러드랑 생선구이, 된장찌개를 조금. 어머님은 식사량이 적으시네요. 지연이가 말했습니다. 나이 들면 원래 그래. 많이 먹으면 속이 불편하더라고. 식사를 하는 동안에도 조용했어요. 다들 말이 없었습니다. 민수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아빠, 내일 일정이 어떻게 되세요? 아침 먹고 케이블카 타고 전망대 가자. 거기서 사진도 찍고. 남편의 목소리가 또 떨렸어요. 왜 자꾸 그러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좋죠. 날씨도 맑다는데. 민수가 대답했습니다. 저녁을 먹고 방으로 돌아왔어요. 샤워를 하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남편은 TV를 보고 있었어요. 뉴스였습니다. 영희야, 남편이 갑자기 불렀어요. 응? 미안해. 왜? 그냥 그동안 고생 많았어. 이상한 말이었어요. 남편은 원래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갑자기 왜 그래? 제가 물었습니다.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가? 요즘 옛날 생각이 많이 나. 남편이 한숨을 쉬었어요. 자자.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왠지 물어봐서는 안 될 것 같은 기분이 들었거든요. 그날 밤 잠을 설쳤어요. 자꾸 꿈을 꿨습니다. 준호 꿈이었어요. 꿈속에서 준호가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나 아파. 어디가 아파? 여기가 아파. 준호가 가슴을 가리켰어요. 깜짝 놀라서 깼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시계를 봤어요. 새벽 3시였습니다. 옆에서
남편이 자고 있었어요. 코를 골고 있었습니다. 다시 눈을 감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준호 얼굴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25년 전 그날, 준호는 학교에서 돌아오지 않았어요. 학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님, 준호가 학교에 안 왔는데요. 가슴이 철렁했어요. 네. 아침에 분명히 보냈는데. 그럼 학원이나 어디 들렀나 보죠. 연락 오면 전화 주세요. 하지만 준호는 밤이 되도록 오지 않았습니다. 경찰에 신고했어요. 남편과 함께 동네를 뒤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경찰에서 연락이 왔어요. 준호 군을 찾았습니다. 지금 병원으로 오세요.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이미 차갑게 식어 있었어요. 사인은 추락사입니다. 아파트 옥상에서. 의사의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냥 하얗게 소리만 들렸습니다. 준호의 얼굴을 봤어요. 평온해 보였습니다. 왜 우리 아들이? 그때부터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냥 울기만 했던 것 같아요. 경찰 조사가 있었습니다. 준호 군 친구들 말로는 그날 옥상에 민수 군이 있었다고 합니다. 네. 민수가? 민수는 준호보다 3살 어렸어요. 12살이었죠. 민수야, 너 형이랑 옥상에 있었어?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눈물을 흘리면서. 형이 먼저 올라갔어요. 저보고 오지 말라고 했는데 저는 따라갔어요. 그래서? 형이 난간에 올라가서 그냥. 민수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내가 뭔 짓을 한 거야? 남편이 소리쳤어요. 나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형이 혼자. 거짓말! 내가 형을 밀었지. 남편이 민수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여보, 정신 차려! 제가 남편을 말렸어요. 하지만 그날 이후로 우리 집은 지옥이 됐습니다. 남편은 민수를 원망했어요. 말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민수는 점점 말이 없어졌어요. 방에만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이에서 그냥 버텼어요. 하루하루를 견뎠습니다. 민수가 20살이 됐을 때 집을 나갔어요. 대학 기숙사로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사실은 도망친 거였죠. 이 집에서 그 뒤로 민수는 거의 집에 오지 않았어요. 명절에도, 생일에도, 결혼할 때도 조촐하게 했습니다. 하객도 별로 없었어요. 그렇게 25년이 흘렀습니다. 새벽 5시가 넘어서야 잠이 들었어요. 얼마 못 자고 일어났습니다. 남편이 커튼을 열고 있었어요. 일어났어? 아침 먹으러 가자. 응. 씻고 옷을 입었습니다. 거울을 봤어요. 주름이 많이 늘었더라고요. 머리도 많이 새었고요. 63. 벌써 이렇게 늙었구나. 레스토랑으로 내려갔습니다. 민수 부부가 먼저 와 있었어요. 어머님, 잘 주무셨어요? 응. 잘 잤어. 거짓말이었습니다. 간단하게 아침을 먹었어요. 토스트랑 계란, 우유 한 잔. 다 먹었으면 출발하자. 케이블카. 사람 많기 전에 가야 해. 남편이 서둘렀습니다. 케이블카 매표소까지 차로 10분 정도 걸렸어요. 주차를 하고 표를 샀습니다. 왕복 4명이요. 케이블카를 기다리는 동안 주변 풍경을 봤어요. 단풍이 정말 예뻤습니다. 어머님, 여기서 사진 찍을까요? 지연이가 물었습니다. 그래, 찍자. 4명이 나란히 섰어요. 지나가던 사람한테 부탁했습니다. 찰칵. 그때는 몰랐어요. 그게 우리 가족의 마지막 사진이 될 뻔했다는 걸. 케이블카가 도착했습니다. 탑승했어요. 천천히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발 아래로 산과 계곡이 보였어요. 와,
진짜 높다. 지연이가 감탄했습니다. 민수는 창밖만 보고 있었어요.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남편도 조용했어요. 손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10분쯤 지나서 정상에 도착했어요. 케이블카에서 내렸습니다. 전망대는 저쪽이래. 남편이 앞장섰습니다. 나무데크 길을 따라 걸었어요. 바람이 세게 불었습니다. 조심히 발걸음에 유의하라는 안내판이 있었어요. 10분쯤 걸었을까요? 전망대가 나타났습니다. 난간 너머로 절벽이 보였어요. 아득하게 깊었습니다. 와, 진짜 무섭다. 지연이가 난간을 잡고 아래를 내려다봤어요. 저도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70m는 좋게 될 것 같았어요. 아래쪽으로 바위들이 보였어요. 날카롭게 솟아 있었습니다. 여기서 사진 찍을까? 민수가 말했습니다. 그래. 남편이 대답했어요. 우리는 난간을 등지고 섰습니다. 민수가 셀카봉을 꺼냈어요. 하나, 둘, 셋. 찰칵. 사진을 찍고 나서 남편이 말했습니다. 영희야, 너 민수랑 둘이 좀 걸어. 나는 지연이랑 벤치에서 좀 쉴게. 응? 갑작스러운 제안이었어요. 그냥 너희 모자 둘이 얘기 좀 해. 요즘 대화도 별로 없잖아. 남편 말이 맞았어요. 민수랑 둘이서 제대로 된 대화를 해본 게 언제였는지 기억도 안 났습니다. 그래, 알았어. 민수가 앞장서서 걷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 뒤를 따랐습니다. 데크 길을 따라 천천히 걸었어요. 주변에 사람이 별로 없었습니다. 엄마, 민수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응. 그동안 힘드셨죠? 갑작스러운 질문이었습니다. 뭐가? 아빠랑 그리고 저 때문에.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형이 죽고 나서 아빠는 저를 한 번도 용서하지 않으셨어요. 민수야. 괜찮아요. 저도 이해해요. 제가 형을 지켜줬어야 했는데. 민수가 걸음을 멈췄어요. 난간을 잡고 아래를 내려다봤습니다. 엄마는 저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무슨 소리야. 너는 내 아들이잖아. 형을 죽게 한 아들이요? 민수야. 그 얘기는 엄마도 속으로는 저를 원망하시죠. 안 그래요? 민수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사실 저도 모르겠어요. 25년 동안 민수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는지. 원망했을까요? 미워했을까요? 아니면 그냥 불쌍했을까요? 민수야. 제가 민수의 손을 잡았어요. 엄마는 너를 사랑해. 그건 변함없어. 하지만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엄마는 몰라. 내가 아무리 말해도 엄마는 거기 없었으니까. 민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알아. 너도 많이 아팠을 거라는 거. 엄마, 형을 잃은 건 나뿐만이 아니야. 너도 형을 잃었잖아. 12살밖에 안 된 나이에. 민수가 울기 시작했어요. 소리 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저도 눈물이 났어요. 민수를 안아줬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엄마, 저 사실은요. 민수가 말을 꺼냈어요. 응? 그날 형이 그때였습니다. 영희야, 민수야. 멀리서 남편이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민수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뭐라고 하려고 했어? 제가 물었어요. 아니에요.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민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리는 다시 돌아갔어요. 남편과 지연이가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얘기 잘했어? 남편이 물었어요. 응.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럼 이제 내려갈까? 점심 먹어야지.
우리는 다시 케이블카를 타고 내려왔어요. 점심은 근처 식당에서 먹었습니다. 식사를 하는 동안에도 민수가 하려던 말이 자꾸 신경 쓰였어요. 뭐라고 하려던 걸까요? 점심을 먹고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방에서 쉬고 있는데 남편이 말했어요. 영희야, 나 잠깐 산책 좀 하고 올게. 응, 다녀와. 남편이 나가고 혼자 남았습니다. 창밖을 보며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민수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울면서 뭔가 말하려던 그 모습. 25년 동안 품고 있던 비밀이 있는 걸까요? 문득 궁금해졌어요. 그날 정말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민수한테 전화를 걸려다가 멈췄어요. 뭐라고 물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대신 문자를 보냈습니다. 민수야, 아까 하려던 얘기 있으면 엄마한테 언제든 해도 돼. 답장은 금방 왔어요. 엄마, 나중에 천천히 얘기할게요. 나중에라는 말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왜 지금은 안 되는 걸까요? 1시간쯤 지나서 남편이 돌아왔어요. 얼굴이 창백해 보였습니다. 괜찮아? 제가 물었어요. 응, 그냥 좀 피곤해서. 남편이 침대에 누웠습니다. 저녁은 어떻게 할래? 그냥 룸서비스 시켜 먹자. 나가기 귀찮아. 평소 같지 않았어요. 남편은 룸서비스를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알았어. 저녁을 룸서비스로 시켜 먹었습니다. 남편은 많이 먹지 않았어요. 입맛이 없어? 응, 좀 그래. 남편이 TV를 켰습니다. 뉴스가 나왔어요. 잠시 후 남편이 말했습니다. 영희야, 응? 나 너한테 할 말이 있어.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뭔데? 그게 남편이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됐어. 무슨 말이었는데? 그냥 고맙다는 말 하려고. 갑자기? 그동안 내가 좋은 남편 못했잖아. 미안해. 또 이상한 말이었어요. 남편이 이렇게 감정을 드러내는 건 처음 봤습니다. 무슨 일 있어? 제가 물었어요. 없어.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가 봐. 남편이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이 슬퍼 보였어요. 그날 밤도 잠을 설쳤습니다. 남편도 민수도 다들 뭔가 숨기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새벽 4시쯤 화장실에 갔다 오는 길이었어요. 복도를 지나는데 민수 방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귀를 기울였어요. 지연아, 나 엄마한테 말해야 할 것 같아. 민수의 목소리였습니다. 무슨 말을요? 그날 형 일.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왜요? 지금까지 말 안 하고 참았는데 25년 동안 숨기고 살았어. 근데 이제는 더 이상 못 견디겠어. 하지만 말하면 가족이 다 무너질 수도 있어요. 이미 무너졌어. 25년 전에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날 형을 죽인 건 더 이상 듣지 못했습니다. 방문이 열렸거든요. 지연이가 물을 마시러 나왔다가 저를 봤어요. 어머님. 깜짝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아, 화장실 갔다 오는 길이야. 제가 얼른 말했어요. 네, 주무세요. 지연이가 얼른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도 우리 방으로 돌아왔어요. 침대에 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형을 죽인 건 민수가 하려던 말은 뭐였을까요? 설마 정말 민수가 형을 밀었던 걸까요? 아니면 다른 진실이 있는 걸까요?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새벽 내내 뒤척였습니다. 남편도 잠을 못 자는 것 같았어요. 한숨을 계속 쉬더라고요. 아침이 밝았습니다. 오늘은 뭐 할 거야?
제가 물었어요. 한 번 더 전망대 가자. 어제는 사람 많아서 제대로 못 봤잖아. 남편이 말했습니다. 또 가게? 응. 오늘은 아침 일찍 가면 사람 없을 거야. 이상했어요. 남편은 한 곳을 2번 가는 걸 싫어하거든요. 하지만 뭐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침을 먹고 다시 출발했어요. 이번에는 우리 둘만 갔습니다. 민수랑 지연이는 걔네는 늦게 일어나서 나중에 온대. 케이블카를 탔어요. 아침 일찍이라 그런지 사람이 별로 없었습니다. 정상에 도착해서 전망대로 걸어갔어요. 역시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난간 앞에 섰어요. 아래로 절벽이 아득했습니다. 경치 좋다. 그치? 남편이 말했어요. 응. 바람이 세게 불었습니다. 옷깃을 여몄어요. 영희야. 남편이 제 이름을 불렀어요. 응? 나 너한테 할 말이 있어.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어제도 하려던 말? 응. 남편이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사실은 그 순간이었습니다. 남편이 제 뒤로 돌아갔어요. 등 뒤에서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거친 숨소리. 영희야.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미안해.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뭐가 미안한데? 제가 물었어요. 다 내 잘못이야. 등 뒤로 손이 느껴졌어요. 여보? 뒤돌아보려는 순간 너도 이제 같이 끝내자. 남편의 손이 제 등을 밀었습니다. 아! 소리를 지르며 난간을 붙잡았어요. 몸이 앞으로 쏠렸습니다. 70m 아래 바위가 보였어요. 여보. 남편이 다시 밀었습니다. 미안해. 영희야. 정말 미안해. 난간을 꽉 붙잡았어요.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왜 이래? 나 때문이야. 다 내 잘못이야. 남편의 목소리가 울먹였어요. 무슨 소리야? 준호를 죽인 건 민수가 아니야. 그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어요. 뭐라고? 나야. 내가 죽였어. 머리가 하얗게 변했습니다. 준호를 내가 밀었어. 남편이 흐느끼기 시작했어요. 당신이 준호를?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날 준호가 뭔가를 봤어. 내가 다른 여자랑 있는 걸. 다른 여자? 회사 후배였어. 그냥 한순간의 실수였어. 남편의 고백이 계속됐습니다. 준호가 나한테 따졌어. 왜 엄마한테 그러냐고. 엄마한테 말하겠다고.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우리 아들을? 말리려고 했어. 그냥 말리려고 했는데 준호가 뿌리치면서 미끄러졌어. 거짓말! 정말이야. 일부러 그런 게 아니야. 남편이 울부짖었어요. 그럼 왜 민수 탓을 한 거야? 민수가 그때 옥상에 올라왔어. 준호가 떨어지는 걸 봤지. 나는 겁이 났어. 겁이 나서 12살짜리 아들한테 죄를 뒤집어 씌운 거야. 소리쳤습니다. 민수한테 말했어. 내가 말하면 가족이 다 무너진다고. 엄마가 너무 슬퍼하신다고. 미친 놈. 25년 동안 살았어. 지옥 같았어. 너를 볼 때마다, 민수를 볼 때마다 죽고 싶었어. 남편이 무릎을 꿇었어요. 그래서 같이 죽으려고. 너랑 나랑. 정신이 아찔했습니다. 25년 동안 속았어요. 우리 민수는 아무 잘못도 없었는데. 난간을 붙잡은 손에서 힘이 빠져나갔어요. 그대로 주저앉고 싶었습니다. 영희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남편이 계속 울고 있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25년 동안 이 사람 옆에서 살았어요. 첫째, 아들을 잃은 슬픔을 함께 나눴다고 생각했습니다. 둘째 아들을 원망하는 마음도 함께 했다고 여겼어요. 하지만 다 거짓이었어요. 이 사람은 제 옆에서 연기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25년 동안 당신 정말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죽자, 영희야. 우리 같이 끝내자. 남편이 다시 일어났어요. 제게 다가왔습니다. 안 돼. 뒤로 물러섰어요. 영희야. 이렇게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 차라리 닥쳐. 소리쳤습니다. 당신 혼자 죽어. 나를 끌어들이지 마. 하지만 민수는 어떻게 할 건데? 25년 동안 죄책감에 시달린 우리 아들은 남편이 주춤했어요. 민수는 이미 알고 있어. 뭐? 어제 산책 나갔을 때 민수한테 다 말했어. 머리를 망치로 맞은 것 같았어요. 민수한테 말했다고? 이제 더 이상 못 숨기겠더라고. 민수한테 용서를 빌었어. 그래서 민수는 뭐래? 울더라. 그냥 한참 울었어.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우리 민수.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12살 때부터 자기가 하지도 않은 일로 아버지한테 미움받으면서 엄마한테도 의심받으면서 민수는 어디 있어? 제가 물었어요. 케이블카 타고 올라오고 있을 거야. 내가 여기서 기다리라고 했어. 뭐? 다 같이 끝내려고. 남편의 말에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미쳤어? 민수까지? 민수도 동의했어. 이렇게 사는 것보다는 말도 안 돼. 그때였습니다. 엄마! 멀리서 민수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돌아봤습니다. 민수가 뛰어오고 있었어요. 지연이도 함께였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민수가 헐떡이며 물었어요. 민수야. 아빠가 이상한 문자를 보내서 빨리 왔어요. 민수가 저를 보호하듯 제 앞에 섰습니다. 아빠, 정신 차리세요. 민수야, 미안하다. 남편이 고개를 숙였어요. 사과는 됐어요. 이제 그만하세요. 민수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아무 잘못도 없잖아요. 왜 엄마까지 끌어들여요? 나 혼자 살 수가 없어. 남편이 무릎을 꿇었어요. 25년 동안 지옥 같았어. 매일 밤 준호 꿈을 꿨어. 나를 원망하는 준호를. 그건 당신 잘못이에요. 제가 소리쳤습니다. 당신이 바람을 피워서, 당신이 준호를 밀어서, 당신이 민수한테 죄를 뒤집어 씌워서 알아. 다 내 잘못이야. 알면서 왜 25년 동안 숨긴 거야? 왜? 눈물이 쏟아졌어요. 분노와 슬픔과 배신감이 한꺼번에 몰려왔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남편이 바닥에 엎드렸어요. 민수가 제 손을 잡았어요. 엄마, 괜찮아요. 이제 다 끝났어요. 민수야, 엄마가 미안해. 엄마, 잘못 아니에요. 25년 동안 너를 의심했어. 너를 제대로 안아주지 못했어. 괜찮아요. 이제 진실을 알았잖아요. 민수가 저를 안아줬어요. 처음이었어요. 준호가 죽고 나서 민수를 이렇게 안아본 게. 엄마, 사랑해요. 엄마도 사랑해.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남편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경찰이 도착하기까지 30분 정도 걸렸습니다. 그동안 아무도 말하지 않았어요. 그냥 바람 소리만 들렸습니다. 경찰이 왔어요. 무슨 일이십니까? 남편이 스스로 말했습니다.
제가 자수하러 왔습니다. 네, 25년 전에 제 아들을 죽였습니다. 경찰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지금 무슨 말씀을? 준호. 박준호. 25년 전 자살로 처리됐는데 사실은 제가 남편이 모든 걸 털어놨습니다. 경찰서로 갔어요. 조사를 받았습니다. 저와 민수도 참고인으로 진술했어요. 25년 전 사건 기록을 다시 조사한다고 했습니다. 당시 자살로 종결됐지만 재조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형사가 말했습니다. 남편은 구속됐어요. 유치장에 수감됐습니다. 마지막으로 남편을 봤을 때 남편이 말했어요. 영희야. 정말 미안해. 민수야. 너한테도.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돌아섰어요. 민수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가요. 응. 경찰서를 나왔어요. 밖은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어머님, 오늘 어디서 주무실 거예요? 지연이가 물었어요. 글쎄, 생각해보지 못했어요. 우리 집으로 가시죠. 당분간 우리랑 같이 계세요. 그래도 되겠니? 당연하죠. 이제 우리가 어머님을 챙겨야죠. 민수가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민수의 웃음이었어요. 민수네 집으로 갔습니다. 작은 아파트였지만 따뜻했어요. 어머님, 씻으시고 쉬세요. 옷은 제가 준비해 드릴게요. 지연이가 챙겨줬습니다. 샤워를 하고 나왔어요. 거울을 봤습니다. 주름진 얼굴, 하얗게 센 머리, 63. 인생의 대부분을 거짓 속에서 산 거예요.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홀가분했습니다.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았어요. 이제야 진실을 알았으니까 거실로 나갔어요. 민수가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엄마, 차 드릴까요? 응. 따뜻한 차를 받았어요. 한 모금 마셨습니다. 민수야, 네, 엄마. 그동안 정말 힘들었지?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처음엔 정말 힘들었어요. 왜 제가 이런 걸 짊어져야 하나 싶었죠. 하지만 아빠가 말씀하셨어요. 엄마가 진실을 알면 너무 슬퍼하실 거라고, 가족이 완전히 무너질 거라고. 그래서 참았구나. 네, 엄마라도 지키고 싶었어요. 눈물이 또 났어요. 고마워, 민수야. 엄마 때문에 희생했구나. 아니에요. 저도 형을 지키지 못한 게 미안했어요. 그때 제가 더 빨리 올라갔더라면. 내 잘못이 아니야. 민수를 안았습니다. 이제 다 끝났어. 우리 이제 새로 시작하자. 네, 엄마. 2년이 흘렀습니다. 남편 성배는 재판을 받았어요. 과실치사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저는 재판정에 가지 않았어요. 민수가 혼자 갔다 왔습니다. 아빠가 엄마한테 면회 와달라고 하셨대요. 민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안 가셔도 돼요. 그냥 전해달래서요. 그래. 알았어. 남편을 만나러 가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볼 마음이 없었어요. 저는 민수네 집에서 계속 지냈습니다. 지연이가 잘 챙겨줬어요. 민수도 자주 일찍 퇴근했고요. 준호 기일에는 셋이서 함께 성묘를 갔습니다. 형, 이제 진실이 밝혀졌어. 형은 아무 잘못도 없었어. 민수가 묘비 앞에서 말했어요. 엄마가 늦게 알아서 미안해, 준호야. 제가 말했습니다. 형, 편히 쉬어. 집에 돌아오는 길. 민수가 말했어요. 엄마, 저 지연이랑 아기 가질까 해요. 정말? 네. 이제 마음의 짐을 내려놓으니까 아이를 가져도 될 것 같아서요. 그래. 좋은 생각이다. 기뻤어요. 우리 가족에게도 새로운 시작이 올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6개월 후, 지연이가
임신했어요. 어머님, 아기 생겼어요. 지연이가 기뻐하며 말했어요. 정말? 축하해. 저도 덩달아 기뻤습니다. 태어날 아기를 위해 준비를 시작했어요. 아기 옷도 사고, 방도 꾸미고, 오랜만에 웃음이 가득한 날들이었습니다. 어느 날, 민수가 물었어요. 엄마, 아빠 면회 가실 생각 없으세요? 가라는 게 아니라 그냥 궁금해서요. 글쎄, 아직은 모르겠어. 사실 가끔 생각했어요. 남편이 지금 어떻게 지내는지. 후회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홀가분할까요? 엄마가 결정하세요. 저는 뭐든 엄마 편이에요. 고마워, 민수야. 그로부터 한 달 후, 마음을 정했습니다. 교도소로 향했어요. 민수가 함께 갔습니다. 면회실에 앉았어요. 잠시 후,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많이 늙어 있었어요. 머리가 반쯤 하얗게 새었고, 얼굴도 수척했습니다. 영희야, 남편이 눈물을 흘렸어요. 와줘서 고마워. 미안해. 정말 미안해. 평생 사과해도 모자랄 거야. 저는 한참을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38년을 함께 산 사람. 하지만 이제는 낯선 사람 같았어요. 당신 용서 못해.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아. 용서받을 자격도 없지. 하지만 미워하지도 않아. 그냥 안타까워. 당신도, 나도, 민수도 다 불행했잖아. 남편이 울었습니다. 준호한테 정말 미안해. 준호는 이제 편히 쉬고 있을 거야. 민수가 옆에서 조용히 듣고 있었어요. 민수야, 남편이 민수를 봤어요. 아빠 말 한 번만 들어줘. 예, 넌 아무 잘못도 없어. 다 아빠 잘못이야. 그거 꼭 기억해라. 예. 그리고 행복하게 살아라. 제발.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면회 시간이 끝났습니다. 교도소를 나오면서 민수가 물었어요. 엄마,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정말 괜찮았어요. 마음 한구석에 남아있던 응어리가 풀린 것 같았습니다. 2년이 더 지났어요. 저는 67입니다. 민수와 지연이 사이에 딸이 태어났어요. 이름은 윤서예요. 할머니, 3살배기 윤서가 저를 부릅니다. 그래, 윤서야. 안아 올렸어요. 작고 따뜻한 아이였습니다. 할머니, 공원 가요. 그래, 가자. 민수네 집 근처 공원으로 나갔어요. 윤서는 그네를 좋아합니다. 할머니, 밀어주세요. 그래. 그네를 밀어주면서 문득 생각했어요. 인생은 참 아이러니합니다. 가장 힘들 때가 끝이 아니더라고요. 그 끝에서 새로운 시작이 오더라고요. 준호를 잃고 민수를 의심하고 남편한테 배신당하고 그 모든 아픔 속에서도 저는 살아남았어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손녀와 함께 웃고 있습니다. 할머니, 높이 밀어주세요. 알았어. 그네가 높이 올라갔어요. 윤서가 깔깔 웃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참 좋았어요. 준호도 저렇게 웃었었는데, 민수도 어렸을 때 저렇게 웃었었는데, 이제는 윤서가 웃고 있네요. 할머니, 재밌어요. 그래, 윤서야. 공원 벤치에 앉아 윤서를 지켜봤어요. 민수와 지연이가 나란히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손을 흔들었어요. 저도 손을 흔들었습니다. 따뜻한 봄날이었어요.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벚꽃 잎이 흩날렸어요. 아름다웠습니다. 이제는 괜찮을 것 같았어요. 과거를 놓아주고 현재를 살아가는 거,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습니다.
엄마, 저녁 뭐 드실래요? 민수가 물었어요. 응, 된장찌개 어때? 좋죠. 지연이가 대답했습니다. 그럼 집에 가서 같이 만들어요. 그래. 일어났어요. 윤서가 달려왔습니다. 할머니, 안아줘요. 그래. 윤서를 안아 올렸어요. 민수와 지연이, 그리고 윤서. 이제 이 아이들이 제 가족입니다. 집으로 걸어가면서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맑고 푸른 하늘이었습니다. 준호야, 너도 편히 쉬어. 엄마는 이제 괜찮아. 마음속으로 말했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마치 준호가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엄마도 행복하세요. 눈물이 났지만 웃었습니다. 할머니, 왜 울어요? 윤서가 물었어요. 아니야. 그냥 먼지가 들어갔나 봐. 그럼 할머니 눈 후해줄게요. 윤서가 제 눈을 향해 후 불어줬어요. 고마워, 윤서야. 할머니, 사랑해요. 할머니도 사랑해. 집에 도착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따뜻한 집이었어요. 웃음이 있는 집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여기서 살아갈 겁니다. 과거의 상처를 안고, 하지만 미래의 희망도 품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오늘도 저녁을 준비합니다. 민수가 쌀을 씻고, 지연이가 야채를 다듬어요. 저는 된장찌개를 끓입니다. 보글보글 냄비에서 소리가 납니다. 윤서가 색칠 공부를 하고 있어요. 할머니, 이거 봐요. 예쁘죠? 와, 진짜 예쁘다. 평범한 일상입니다. 하지만 이 평범함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는 알아요.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맛있어요, 어머님. 할머니 된장찌개 최고예요. 다들 맛있게 먹어줬어요. 식사를 마치고 TV를 켰습니다. 민수가 윤서를 무릎에 앉혔어요. 지연이가 제 옆에 앉았습니다. 어머님, 오늘 공원 재밌으셨어요? 응, 좋았어. 윤서가 할머니를 엄청 좋아해요. 나도 윤서가 너무 예뻐. 창밖을 봤어요.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예쁜 밤이었어요. 이렇게 하루가 또 지나갑니다. 그리고 내일이 옵니다. 어떤 내일이 올지 모르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아요. 민수와 지연이 그리고 윤서가 있으니까 그걸로 충분합니다.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누구에게나 아픈 과거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과거가 우리의 미래까지 결정하지는 않아요. 상처를 안고도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웃을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위로가 됐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다음에 또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재밌게 들으셨다면 좋아요와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구독해 주시면 더 많은 이야기들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세요.